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소아과 전문의 신현준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눈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근시, 난시, 원시와 같은 굴절 이상은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에 겪게 되는 가장 흔한 눈의 이상 중 하나이죠. 그중 근시는 소아에게 가장 흔한 굴절 이상 중 하나로 오늘 우리 아이 눈여겨보기 위해서는 근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TV를 가까이 보면 눈이 나빠진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속설인데요. TV를 가까이 봐서 정말 눈이 나빠질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TV를 가까이 봐서 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나빠서 가까이에서 TV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TV를 봐서 우리가 진짜 눈이 나빠지고 근시가 심해질 정도면요. TV를 이 30cm 정도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시청했을 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TV 시청을 인해서 근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단 최근 정확하게 초점이 망막에 맺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안구의 길이가 변화한다는 근시에 대한 관련된 학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고정된 시선으로 책을 볼 때보다 버스나 지하철 등 움직이는 곳에서 볼 때 시력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TV나 컴퓨터 등의 모니터 자체보다는 사물을 보는 환경 및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밝기에서 올바른 자세로 책이나 TV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성장기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눈 영양제를 먹으면 근시가 좋아질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간혹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엄마들한테 우리 아이가 근시가 있네요 말씀을 하시면은요, 어머니들이 선생님 그러면은 뭘 먹어야지 좋을까요? 눈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이걸 먹으면 근시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자, 근래에 루테인이나 기타 비타민 같은 영양제들이 눈 건강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영양제들이 안구 건조증이나 예를 들어 이제 황반 변성 같은 다른 안과 질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근시의 진행을 막거나 근시를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간혹 아이의 시력이 좋아진다는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에 혹하는 엄마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아셔야 될 것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식품이나 민간요법은 없고요. 또한 영양이 부족해서 시력이 나빠지는 사례 또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 영양제를 먹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은 하루 3끼 음식으로도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같은 영양제는 눈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일 평소에 우리 아이가 편식을 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복용은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 운동을 하면은 시력이 좋아질 수 있다. 보통 외래에서 어머니들한테 근시기 때문에 안경을 끼라면은요, 어떤 어머니들은 안경을 끼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눈 운동 치료를 받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또한 가끔 인터넷 보시면 이렇게 작은 구멍이 뚫린 안대를 끼고 보는 이런 눈 운동 기구들이 판매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초점 심도라고 증가하기 때문에 근시의 경우에 사물이 더 잘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난시의 경우에도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것이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눈 운동이 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합니다. 하지만 눈에서 초점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수정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수정체가 과도하게 긴장을 하는 경우에 근시의 진행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먼 곳을 자주 바라봐 수정체의 긴장을 해소하고 눈의 피로를 줄인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아이에게 안과 질환이 있는데도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안경을 끼기 싫으셔가지고 이러한 뭐 눈운동이나 근시 교정 안경 등 이런 이제 비과학적인 치료법에만 의존하다가는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점인데요. 눈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법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의 시력이 좋으면 아이의 시력도 좋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실
근시의 원인에서 유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에 따른 근시 유병률의 차이가 큰데요. 서양인에 비해서 이런 아시아 인구에서 근시의 유병률이 높죠.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이런 싱가포르 같은 데서 근시의 유병률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안축장의 길이와 관련된 유전자가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염색체 5번이라는 것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부모가 근시일 경우에는 저처럼 이제 안경을 끼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자녀들한테도 한 8, 90%에서 근시가 나타날 정도로 유전적인 요인은 강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근시의 아동 숫자는 이런 유전학적인 요인만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디지털 기기를 가까이 하고 과도한 학업이나 독서 등 근거리 작업을 하는 것도 시력을 해치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근시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근시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근시가 아니어도요 아이들한테 이제 근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다 근시죠. 그래서 근시 유전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 즉 먼 거리에서 책을 보고 적당한 거리에서 책을 보고 눈을 풀어주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근시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만큼 어릴 때부터 눈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침술로 근시를 치료할 수 있다. 요즘에 가끔 이제 인터넷 보시면은 이렇게 침술로도 근시를 치료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광고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방에서 어린이 근시 치료에 대한 이런 침술 이야기를 종종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방 치료의 이제 원조이자 침술이 발달한 중국에서조차 근시의 유병률이 가파르게 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죠. 침으로 이제 근시가 나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수 있고요. 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짜 근시가 있다 없다. 네, 가짜 근시가 있을까요? 사실 실제 있습니다. 실제로 안과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 아이들 중에서 한 20명 중 1명꼴로 진짜 근시가 아닌 가성 근시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성 근시는 우리가 독수나 컴퓨터 게임 등을 오래 할 경우에 눈의 조절 근육이 수축되어서 오는 일시적인 근시 현상이죠. 자동 굴절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안경점에서 이제 턱을 대고서 이제 풍선을 바라봤을 때 기계로 찍는 검사 있죠. 이게 우리가 자동 굴절 검사를 말을 하는데요. 이 검사만으로 가성 근시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근시 여부를 알려면 우리가 조절 마비제라고 이제 눈의 근육을 풀어주는 점안약을 넣은 뒤 검사해야만 정확한 근시나 난시 도수 및 시력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성 근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즉 실제로는 근시가 아닌데 근시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시력 교정, 안경을 쓰는 경우에는 어지러움과 두통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 시력을 또한 근시로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은요, 안과학회에서 조절마비제, 눈 근육을 마비시켜 검사하는 조절마비제를 넣고 굴절 검사를 한 경우와 기계로만 하는 자동 굴절 검사만 한 경우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살에서 한 14살 어린이 230명을 대상으로 조절마비제 저만 굴절 검사와 자동 굴절 검사기를 비교한 결과 작게는 한 0.5디옵터에서 많게는 무려 8디옵터까지 오차가 크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또 어린애들일수록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소아의 경우에 불편하시고 다소 번거롭더라도 안과에서 안약을 넣고 하는 조절마비 검사와 같은 정확한 검진이 정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시의 진행은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말이죠. 먼저 근시의 유병률은 주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어렸을 때는 한 반에 안경 끼는 아이들이 많게는 5-6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반 정도는 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실제 1977년도에
30%였던 것이 2003년도에는 무려 50%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시 증가에 대한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졌고요. 유전적인 원인 외에도 공통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근거리 작업인데요. 근거리 작업으로 인해서 증가된 조절이 근시의 발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근거리 작업 시간은 근시 발병과 상관이 없고요. 30c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의 근거리 작업이 근시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분 이상 쉬지 않고 근거리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근시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이나 컴퓨터 같은 근거리 작업 시에 가능하면은 30cm 이상의 거리에서 하는 것이 좋고요. 30분 정도 작업 후에는 창밖을 보고 한 5분, 10분 정도 눈을 풀어주는 휴식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깥 활동인데요. 흥미로운 결과는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근시의 유병률을 낮춘다는 그런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거리, 이제 멀리 보기로 인해서 가까이 눈을 볼 때 눈이 수정치가 뚱뚱해지는 조절에 대한 욕구가 낮아지고 햇빛에 의해 동공 축소 현상으로 상해 왜곡이 적어지고요. 또한 햇빛에 의한 체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생성이 근시 진행에 억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 안에서 노는 것은 별 효과가 없고요. 햇빛을 많이 쬐을 수 있는 밖에서 놀아야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눈 건강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근시인데요. 근시가 있으면은 도로 표지판이나 칠판을 볼 때 잘 안 보이고 멀리서 오는 친구도 잘 못 알아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꾸 눈을 찡그리고 눈을 가리게 떠야 되기 때문에 보기도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근시의 증상이 있거나 부모나 형제 중 심한 근시인 사람이 있다면 봐기가 어려도 반드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시 진행을 낮추기 위해서 야외 활동을 가능하면 많이 하고요. 근거리 작업 시에 가끔 쉬어주고 바른 자세로 3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책이나 컴퓨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